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진표 의원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에 물이 차고 가라앉기까지 천군 같은 2시간 동안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 배가 가라앉은 직후 뱃머리가 수면 위로 뻔히 쳐다보이는데도 단 한 명의 추가 생존자도 구하지 못한 이 무능은 무엇 때문인지,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지난 열흘 동안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안산 단원고등학교로 달려갔을 때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둥지둥 혼선을 빚으며 그렇게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버린 것이 원통하고 또 원통합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지켜본 것은 후진국경 인재에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국가 재난 대응 체계마저 침몰해버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엉망진창, 해경, 해군, 민간구조대와 언론인, 자원봉사자 등이 뒤엉켜 있는 현장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다. 모든 구조요원을 한자리에 집중시킨 다음에 시시각각 급변하는 바닷속 사정을 잠수요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천 가능한 최적의 구조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인명구조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쉽게 만들어 작동시켜라 라는 저의 안전행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저의 요구는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고 공허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차마 믿을 수 없는, 또 믿고 싶지 않은 의혹도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9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고 하는 문자가 언론에 전달되던 시점과 엇비슷한 시각에 진도 군수와 현지 국회의원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1시 30분에도 308명 구조, 2명 사망 확인이라고 하는 엉터리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분명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몇 시에, 몇 번,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보고받았습니까? 대형 참사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정부 당국에 간곡히 고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해내야 합니다. 저는 사고 당일부터 진도에서 나흘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 안산의 눈물과 좌절, 분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슬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한민국을 뜯어고치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담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동안 준비해온 경기도 안전안심대책, 이미 부분적으로는 제가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긴급 재난의 예방, 보호, 복구 등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토론하면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선적으로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재난관리의 기본 패러다임부터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끌어갈 경기도정의 목표는 안전한 공동체, 안심사회 경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안전공동체 안심사회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긴급 제안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부진극형 대형 재난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만 봐도 남양주 공장 폭발 사고가 2014년 2월, 또 경주의 마흔아리조트 붕괴 사고가 같은 2월, 안산 반월 공장 폭발 사고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물 참사가 4월 16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5대 강력범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렇게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불안한 경기도라는 것이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경주 마흔아리조트 체육관과 같은 샌드위치 패널 공법, PEB 공법으로 지어진 국내에 5,000평방 미만 건축물이 전국에 2,827곳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경기도가 46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 속에 있는 불안하고 사고 위험이 큰 경기도를 안전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조례에 따라서 현재 도지사가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전면 재점검하고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재난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위기관리 대응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천안함 이후 세월호 참사에 이어지기까지 인명구조에는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 몇 차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체계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를 맞고 나서 클린턴 정부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중앙재해대책기구였던 피마가 오히려 재난에 따른 인명보호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보고를 기초로 해서 9.11 사태의 총지휘자를 뉴욕 소방서장으로 맡아서 따른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경인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천안함 북침에서 세월호 참사까지의 사건의 발생과 재난의 수습형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그런 대형 재난으로부터 온 국민이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했는데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큰 이 국가 재난 방지 이 체계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답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체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실족에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 재난위험평가제도 NRA를 기법을 원형해서 경기도의 재난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안전관리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 항공대, 아주대와 같은 도내 대학, 또 민간 분야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한 전문가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경기도의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정 부문이 모두 14개 정도 부문이 있습니다. 이 14개의 부문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영향력, 피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도를
발생 가능성을 다시 1단계로부터 5단계로 나누어서 이것을 매트릭스로 재난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여기 자료에 보듯이 초록색 부분은 아주 낮은 것, 노란색 부분은 중간 단계, 주황색이 높은 부분, 그리고 짙은 빨강이 매우 높은 부분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 쪽이 되겠습니다. GIA를 경기도 재난위험 평가를 통해서 도지사 취임 6개월 이내에 재난 고위험 5개 분야를 우선 선정해서 우선 이 재난으로부터는 경기도가 안전해야 된다 해서 긴급 방제, 군안, 복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은 버스 전철과 같은 교통 관련 재난, 산업시설 밀접 지역 등의 위험물 관련 재해, 지하상가 등 고층 건축물 재해 등이 아마 예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 5개의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 방제 군안 복구 시스템을 갖추은 뒤에 14개 다른 위험 분야에 관해서 유형별로 예방과 응급대책, 복구 등 매뉴얼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지속가능한 방제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하고 그 분야는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매뉴얼은 매월 한 번씩 반복적으로 민방공 훈련 때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민방공 훈련이 전국 단위로 원일에 이루어지는 이것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전국 단위로 하지 말고 전국에서 한 번,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한 번,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자기 지역의 가장 큰 재난 위험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예방 및 복구 훈련을 적어도 분기별로 1회씩은 지역에서 해줘야만 평소에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매뉴얼에 따른 훈련과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들을 상시에 관리하고 동원 체계를 구축해서 응급 군안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난이 특히 지방정부가 아주 취약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당초 국가사무였던 소방방제 업무를 지방사무로 이관하면서 별도의 예산 이전 조치는 없이 일반적인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도록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방방제 인력이 태부족하고 시설과 장비도 극히 낙후되어 있어서 소방방제로부터 아주 취약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재난위험 평가를 통해서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한 방제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단체가 함께 소방방제 분야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각국의 소방재정 국비 분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해서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에 비해서도 극히 낮은 비율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두 번째는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프티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확대하고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나 마을 만들기를 할 때에 세프티드 기법에 의해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좁은 골목, 어둡고 후미진 곳, 한적한 골목길 담장 등에 LED나 세라믹 안전가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정도로 강화하면
범죄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심마을 공동체를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종 범죄 및 사고 발생률, 또 사건의 심각성, 사상자 숫자, 환경 개선의 정도, 주민 참여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표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시군구나 동네별로 안전지수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공표하고, 안전지수가 높은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예산면에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네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들의 자율방공 활동도 이와 같은 지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는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형 안심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수원시, 안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 수원시가 개발한 안심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택시에 바코드를 달고 승객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을 바코드에 대면 택시가 이동하는 동안에 집에서 현재 어디에 와 있다 하는 것이 실시각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대생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방공 시스템 구축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3.9%, 그리고 이들 중에 여성 1인 가구가 무려 53%나 됩니다. 또 여대생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대학가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가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공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매달 사용료만 월 한 9,000몇백 원씩 업체에다 지급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하는 시스템인데 많은 성과를 보고 있어서 이것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가 안전한 경기도입니다. 학교 주변의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스쿨존의 시작과 끝 지점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스쿨존 지역 내에 보행로나 방어 울타리, 과속방지턱, 도로 반사경 등 이 시설물을 좀 더 완벽하게 설치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학교 주변 등하학교길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차량을 출입해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차량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는 외국과 같이 노카존을 설치해서 아주 비상 차량 한 대만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 스쿨존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차는 전부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교사도 학부모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그런 노카존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장 시급한 것, 긴급 재난 구호 대책과 또 범죄 예방,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긴급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